나 초등학교 때 엄마가 돈가스 사준 덕분에 반장되고 친구들이 나한테 돈가스 반장이란 소리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알아? 엄마가 알기나 알아? 저희들 보곤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 그러시면서 어른들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선거 때만 되면 서로 싸우고 헐뜯고 그러시는 겁니까? 영화는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영화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실제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화 같은 현실이나 또는 너무나 현실 같은 영화를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먼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속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영화는 서울의 명문 초등학교를 다니던 한병태라는 12살 난 소년이 공무원인 아빠를 따라 시골의 한 작은 초등학교로 전학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학교 반도 안 되잖아. 그래도 이 지역에선 제일 큰 학교야. 빨리 와. 이름이 뭐지? 한병태예요. 한병태. 예. 공부는 잘했어요. 서울에서도 반에서 거의 1등 하다시피 했고요. 극장도 여러 번 하고요. 또 미술대회에 나가서 상도 여러 번 탔고요. 병태가 전학을 간 5학년 2반에는 선생님보다 더 막강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엄석대. 그 반의 급장이었습니다. 손바닥을 때리고 나가. 복도에 벌을 세우고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이 가진 음식을 바치고 강병수, 김유식, 김신덕. 막강한 급장의 힘. 급장의 말이 곧 법으로 통하는 그곳은 바로 엄석대가 지배하는 작은 사회였고 그는 반 아이들의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이거 먹어. 맛있는데? 오늘은 네가 장본이야. 뭐? 급장 물 떠다 주라고. 네가 장본이니까. 급장은 손이 없어? 왜 내가 물을 떠다 바쳐야 돼? 급장이 뭐 선생님인가? 이게? 내 말이 틀렸어? 그리고 너네 계란을 갖다 주니? 너희들도 그러지 마. 야, 상거머리, 물 떠 빨리. 싫어. 서울 학교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반 분위기에 맞서 전학 온 첫날부터 외로운 투쟁을 시작하는 병태. 건이함? 학교에 하고 싶은 얘기, 학교 생활에 불편한 점, 또 하지만 이미 엄석대의 방식대로 길들여진 아이들을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건 학급 회의 때 얘기하면 급장이 전부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한병태 어린이의 말에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주십시오. 병태의 목소리는 매번 허공 속에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 아이들을 설득하기에 지친 병태는 중대한 결심을 내리고
할 수 없이 작전을 변경합니다. 좀 치사한 듯하지만 엄석대 힘에 맞서기 위한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죠.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와. 나도 가자. 그래. 이번에 새로 자유당에 들어간 사건이 이 대통령 박사를 예방하고 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쯤 하면 하고 은근슬쩍 본론을 꺼내는 병태. 극장 선거는 언제 하니? 봄에 한번. 왜? 투표를 하니? 그런데 하나 많아야 항상 엄석대표가 다 나오니까. 그렇게 아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채 학교 생활을 엄석대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잘 안 부러지는 영화와 짜장면만으론 불안했던지 마지막 비장의 무기까지 제공하는 병태. 난 내일 평생 여기서 적어도 이 세 명만은 확실한 내 편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하는데요. 이거 너 때문이야. 야, 황고머리! 일어나! 일어나! 왜요? 이리 나와! 그것은 한순간의 꿈이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뭐야? 이 조그만 자식이 어제 극장에 갔대.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봐. 안병태, 조심해. 대학 안 당하려면. 이미 이들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엄석대란 강한 존재 앞에서 병태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식구 자리로 가. 이번 일은 선생님한테도 보고 안 할 테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 그리고 이건 너랑 나랑만의 비밀이야. 응? 야, 오늘 네가 극장 물당번이야. 응. 알았어. 빨리 극장 물 떠다 줘. 그리고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죠. 극장, 내가 도와줘도 될까? 괜찮아. 다른 식으로 하나 그려줄게. 그럼 네가 그린 걸 날 주고 넌 빨리 다시 그려. 그러지 뭐. 한 번 더. 한 번만 싹가스 공연 못 시켜줘. 응? 야, 한 번만 봐주라. 너희들은 떠들고 지각해서 안 돼. 자신이 혐오했던 바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너무해. 김만순 어린이. 엄석대를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장파석 어린이. 저도 엄석대를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렇게 암울하게 5학년을 마치고 6학년이 되었고 담임 선생님도 바뀌었지만 아이들은 변화할 줄 모르고 현실에 안주합니다. 또다시 엄석대를 선택한 것이죠. 됐어. 쉬운 문제는 네가 생각보다 빨리 못 푸는구나. 들어가. 조용해. 자, 지금부터는 각자 공책에 풀어봐. 에헤이, 이놈, 이게 틀렸잖아. 이거 봐봐. 하지만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의 영웅 엄석대는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일제고사 성적이 나왔어. 엄석대가 평균 98점으로 전학년에서 1등을 했고 한병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다 전학년 10등 밖이다. 난 오늘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겠어. 엄석대, 이리 나와. 네? 이리 나와. 알아 몰라? 몰라? 다시 엎드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저 새끼 나쁜 새끼예요.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쓰러져 아이들에게 짓밟히고 말죠. 점심시간마다 과일을 갖고 오겠어요. 저 새끼 쓴 나쁜 새끼예요. 나쁜 짓이야 나쁜 짓은 모두 잘 시켰어요. 아우. 하지만 과연 엄석대 혼자 나빴던 것일까요? 니네들도 나빠. 금세 웃음을 다시 찾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아이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쩔쩔매던 영웅 엄석대의 존재도 그 안에서 안주하던 자신들의 모습도 너무나 쉽게 지워버리고 맙니다. 네가 어떻게냐? 네가 정하게? 잘해봐 이 개새끼들아. 떠나는 석대를 향해 야유하는 아이들. 이들 중에 진실로 석대를 욕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석대가 떠난 작은 마을엔 부정선거를 타도하려는 사람들의 외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 도대체 누가 그를 일그러진 영웅으로 만들어준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역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40여 년 전 시골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슴에 이렇게 깊이 와닿는 것은 아마도 이 영화 속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타고 변화하는 우리들. 미인의 기준도, 여성의 치마의 길이도 달라져 왔습니다. 그땐 그랬지. 이제 흑백 사진 속에 아련해지는 모습들. 점차 흐려져가는 그 기억들은 하나하나 소중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젠 이 모습도 웃으면서 옛날에는 그랬었지라며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참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쩌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뭔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이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으로 만들어져가는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사회 곳곳을 찾아가서 삶과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예, 뭐 일이란 게 다 그렇죠. 뭐 조금만 하다 보면 뭐 요령도 생기고 하면 힘이 안 들죠. 요령이 없으니까 더 힘든가 봐요. 예, 뭐 일이란 게 다 그렇지만. 근데 아저씨는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한 10년, 한 15년도 좀 넘었는 것 같네요.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예, 뭐 하다 보니 뭐 그래 벌써 그래 오래 하게 됐네요. 막 하시다가 힘드셔가지고 이거 하기 싫다, 괜히 선택했다 막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후회라든가 그런 건 해본 적 없어요. 뭐 적성도 좀 맞는 거 같고 뭐 그렇네요. 그러세요? 아저씨는 그런 거 있으세요? 뭔가 선택해놓고서는 이건 정말 잘못했다, 아니면 이건 정말 잘했다, 그런 거 혹시 있은 적 있어요?
살면서 크게 후회되는 건 없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기가 좀 얇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물건 구매 해가지고 억서 후회한 거는 되게 많아. 충동 구매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역시 우리 것이 참 좋아요. 막 듣고 있으니까 저절로 어깨가 막 들썩거리고요. 막 신이 절응하는 거 있죠. 어떻게 이 동아리 선택하셨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전통음악과 풍물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에 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이렇게 풍물패 생활이었습니다. 동아리 선택한 거 굉장히 탁월했다고 자신하시나 봐요? 네, 정말 탁월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공은 뭐예요? 저 행정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전공도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예, 제가 입학할 때 이렇게 부모님과 이렇게 여러 선생님과 상의한 끝에 제가 최종적으로 행정학과를 전공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내가 참 잘 선택했다 하는 일이 있으세요? 예, 대학 진학은 안 하고요. 바로 취업한 거예요. 예, 주위에 걱정도 많이 하고 후회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잘한 일 같아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그런 선택 말고 참 힘들다 이런 선택하기에 그런 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누군가 사람을 선택할 때가 참 힘들더라고요. 물론 내 선택에 따라서 인연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요. 사귈 사람을 선택한다거나 친구를 선택할 때가 참 힘들더라고요. 자동차 만드는 거요. 다 자동화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수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가 봐요. 당연하죠.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수작업은 꼭 필요한 겁니다. 차종 품질도 우리들 손끝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요, 반장님께서는 거의 한 길을 걸어왔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내가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는 한 적 없으세요?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경해왔던 일이고 자동차를 꼭 만들고 싶었고 스스로 택한 길이기 때문에 결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마 후회가 없으신 거겠죠. 그렇다면요, 직업 말고요, 보통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걸 결정하고 선택하셨을 때 그럴 때도 그렇게 후회가 없으신가요? 우선 선택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선택을 하고 나면은 후회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취나물 향기 진짜 좋네요. 네. 왜 이렇게 힘들어요? 좀 와서 뜯어요, 와서. 지금 여기, 여기 또요. 잡초가 많은데 많이 뜯어야죠. 선생님은 어떻게 귀농을 결심하셨어요? 별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귀농이란 건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막상 시골에 내려가지고, 이 땅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다른 그런 또 세계가 있다는 것도 느끼면서 또 새로운 또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시고서는 후회해본 적은 없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을 때는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를 했는데 차츰 적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땅에 대한 정도 들고 또 주변 사람들 그만큼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이제는 후회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재밌으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같이 오셨나요? 동네 분회 회원들과 같이 놀러 왔어요. 날씨도 이렇게 좋고 산이나 바다도 좋을 텐데 왜 온천으로 오신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편하게 좋더라고요. 일하들이니까 피부 생각해서 온천으로 왔어요. 건강 좋잖아요. 집에서요, 나오실 때 용돈 좀 많이 주시던가요? 아이고, 요즘 용돈이 어딨어요. 달달이 회원들끼리 조금씩 걷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대절을 할 생각을 하니까 참 돈이 좀 부족하길래 마치 우리 아재뻘된 도의원이 계시길래 차 조금 좀 대달라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재가 선거법이 어쩌고 골치 아픈 소리 하길래 우리 회원들끼리 조금씩 더 걷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요, 만약에 도의원님께서 돈을 조금만 더 주셨으면은 어땠을까요? 그런 소리 안 한 게 좋지. 그거 안 한 게 좋아요. 우리 신하들 소리 다 혼났어요. 우리 세금 갖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받길 잘했어요. 안 그래요? 선택. 스스로의 선택 없이 주어진 길만 가야 한다면 그 삶에 의미가 있을까?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 결국 일상에서의 선택은 우리의 삶 자체인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무슨 일이든 처음에 시작하기가 쉽지 않고 또 처음부터 완벽하게 자리 잡는 것은 없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정치 선진국으로 불리우는 나라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올바른 선거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 지금 제대로 된 선거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도 올바른 선거 문화를 찾을 때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어떨까요? 세계 선거의 모범적인 모델로 불리는 영국과 민주주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선거 문화. I think the important things about the election culture in Britain is that it's a fair, open and transparent system. One of the features of it that marks it out is that we have a relatively short election campaign, often only a few weeks, and therefore the political parties have got very quickly to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each other and to show the voters where they stand on the major policy issues. So we have a lively but intense debate in which the parties establish very quickly where they are on a particular policy matter. Obviously, with the increase in television and electronic media coverage, the personalities in the parties are better known now than perhaps they ever have been. 독일에서는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외국인이 독일 방문할 때 선거 있다는 사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중 집회라든가 개인 그 국회의원 후보들의 유세 같은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 안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사실은 독일 사람들은 이런 그 유세 같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설득되는 거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대신에 각 후보의 정책 같은 그 아이디어들 홍보 자료에다가 또 언론을 통해서 밝히면서 그 투표하는 사람들의 결정을 돕는 그런 식의 이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의 선거는 이렇게 조용히 치러지고 선거운동은 자원봉사자가 식사와 교통비까지 스스로 부담하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 국가에선 선거 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후보자가 쓴 선거 비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정치 자금은 소액 다수주의가 원칙. 미국의 경우 개인이 후보자 한 사람에게 1,000달러 이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200달러를 넘게 낸 사람의 명단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 자금 내역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지지자들이 성심성의껏 보내준 몇십 달러, 몇백 달러의 작은 돈이 모여 정치 자금을 이루니 거액의 돈을 뿌리며 표를 사려는 이들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재미있는 것도 따로 있는데 그거 바로 우리가 몇 년마다 소득 신고를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소득을 신고할 때 자세히 이번 해에 내가 돈 왜 이렇게 많이 벌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 양식맨 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선 공영 자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대선 공영 자금에다가 3불씩 내려고 하는지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고 싶은지 안 내고 싶은지 내시려면은 소득세에서 3불을 빼주겠다고 거기에다가 보내주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공영 자금에다가 돈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후보자들이 TV, 메디아, 라디오라든지 이런 거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캠페인 하는 거예요. 특히 TV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해요. 법대로 정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자주 나타나고 똑같은 기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고 혼자서 자기의 뭐 방법에 대해서 뭐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또 이야기하면서 많이들 이용해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의 정치 철학과 정책, 그리고 능력. 부정을 저지르는 자를 용납하지 않고 정확하고 날카롭게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의 눈이 있기에 모든 정치인은 편법보다는 확실한 정책으로 자신을 무장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제대로 된 선거 문화가 정착된 지구촌의 여러 나라 이야기들. 우리와는 거리가 먼 얘기 같지만 우리도 충분히 선거를 제대로 치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유권자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유권자는 아니었나요? 선거, 정치는 모두 나와 상관없는 일, 철저한 무관심형. 하지만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 우리 선거와 정치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진 건 아닐까요? 또한 그래도 아직은 하면서 우리 지역, 우리 학교를 따지시진 않았습니까? 이젠 정말 학연, 지연의 얽매인 선택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고 안 찍으면 된다. 또는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은근히 무언가 바라신 적은 없습니까? 모든 변화는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변화는 나 자신부터. 이제 우리는 선거를 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선거에서 뽑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감시하고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거에 참여해 투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와 다른 모습이다. 일단 당선된 정치인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지역구 활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경조사를 모른 척할 수 없고 지역 주민의 야유회 같은 행사를 방관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그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모른 척하면 또다시 당선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정치인이 잘못됐다고 일방적으로 탓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젠 정치인들이 돈을 많이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쓰기보다는 우리의 세금으로 알뜰하게 나라 살림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원봉사자와 적은 돈으로 치러지는 선거. 조금씩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면 그런 선거가 꼭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 그것은 우리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나 자신부터 생각을 바꿔야 하겠습니다.